유튜브에 매일 수익님, 필명 너무 좋으시네요. 조선선제 문의하셨습니다. 14만 3천 원, 그리고 비중은 8%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돼서 시청 중입니다. 꼭 진단해 주세요. 네,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또 보고 계시다 하셨는데, 14만 3,500원. 최근에 좀 내릴 때 진입하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빠질 때 좀 무섭게 속도감 있게 빠졌는데요. 5월 초 이 포스코와 함께 철강주들 다 같이 올라갈 때 이 종목도 19만 7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음봉을 기록했다가 이번 주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밀렸네요. 13만 5,500원 마감입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철강주 꺾인 거예요? 이번 주에 사실 조금 반등 기미가 보이더니 완전히 좀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철강주가 꺾였다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뭐 다시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가격 인하 좀 정책이 좀 있었죠. 네. 이제 이 부분들이 모니터링 이제 하겠다 네, 이런 말도 네. 있었고.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이제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철강에 대한 수요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선업황을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때 네. 대부분의 이 조선 3사들이 모두 다 목표치를 좀 거의 좀 네. 목표치를 좀 상당히 달성을 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이 발주 물량의 90%가 네. 한국 조선 3사가 다 이제 수주를 따냈다고 얘기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2분기 때도 꾸준하게 이제 드문드문 추가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 선박을 발전 이제 선조하는 이제 건조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조선 기자재들도 동반 성장을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배를 꾸준하게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빠질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같이 동반 성장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 네. 성격인데요. 네. 일단 저는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네. 좀 꾸준하게 연말까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네. 이따금씩 급등락이 좀 커요. 변동성이 좀 크다는 얘기죠. 올해 이제 이번에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변동성이 큰 상태였고, 근데 내려올 때도 변동성이 큰 게 좀 흠이지 않나.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크게 빠지는 모습도 나왔었기 때문에 좀 이제 돌발적인 변동이 좀 크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좀 차분한 주가 흐름이라면 저는 연말까지 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오는 좀 성격을 좀 통해서 본다라면은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항상 매도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차익실을 챙겼다가 다시 또 안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매수하고 또 들어주면은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올려주지 않는다라면은 뭐 꾸준하게 계속 조선 기자재들 동반 이제 이 업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네. 근데 조선선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손실 구간 갖고 계신데 네.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움직임이 안 나온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올해 가장 크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이슈가 카타르 또 혹은 러시아의 대규모 발주 물량에 그렇죠. 대해서 네, 좀 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에 생각을 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때는 좀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 조선선제가 과거에서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곧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뭐 윗꼬리가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급등락이 나왔을 때 또 급하게 또 떨어지는 네. 성격이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선택하고 싶다? 저는 동성화인텍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런 변동성에 대한 좀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네요. 선제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수출 증치세 환급 해지 나올 때 같이 움직인 줄 알았는데 LNG 기자재 쪽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목 안에서 같은 섹터로 봤을 때는 토픽은 아니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광무 전문가님 이 사신 분께서 품절주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건가요? 그래서 대비가 필요한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품절주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유통 주식 수가 좀 적다는 얘기잖아요. 네. 적다라는 거는 거래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시점에 이런 조정을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아, 움직였을 때 어디까지 밸류를 맞춰야 되는가, 네네.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래 대금이 그래서, 굉장히 적네요. 네, 그리고 거래 건수가 없다는 게 좀 네. 흠이죠. 이제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보시는 화면은 1분봉의 차트인데 상당히 이제 거래가 빈번하지 않게 나오면은 이런 점들이 나옵니다. 예, 거래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유통 주식수가 좀 원활한 종목들을 네.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섹터는 좋기에 반등 시 종목 교체인가요? 가격을 좀 잘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14만 3,500원이거든요. 손실은 안 보실 것 같고 네. 만약에 최근에 변동성이 있어서 탄력 믿고 단타 치러 들어간 거라면은 저는 좀 다시 보자, 다시 대응하자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산다라면 저는 한 12만 원대 이 라인 때라면은 장기 이평선 타고 쭉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다시 설정하시는 게 네.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수익률 조금 도움 되셨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응 자체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